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김선희입니다. 최근에 아침 저녁으로 밖에 나가보면 눈에 띄게 좀 해가 길어지고 기온도 꽤 많이 따뜻해졌다는 느낌이 부쩍 듭니다. 우리 증시에도 이렇게 따뜻한 볕이 들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양시장 나란히 따뜻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잦아들면서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국채금리의 발목이 잡히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7%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런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요. 이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작전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는요. 아이오닉5 완판 질주입니다.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오닉5와 관련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 2021년 비상이라는 제목의 자화전자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 닭고기 원료육 전문 업체,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든든하게 투자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해 주신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아이오닉5 완판 질주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아이오닉5가 지금 이 국내외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예약 판매 모두 다 완판했다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부품주들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인 성향이 좀 담겼을지도 몰라도 계속 현대차의 아이오닉5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관련된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도 관련된 부품주 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특히 아이오닉5 이번에 발표된 재원을 보게 되면은 숫자 여러 가지 나와 있고 모르는 단어 많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휠베이스 관련된 크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나왔던 전기차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이 정도 3,000mm면 휠베이스가 상당히 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실내 공간이 여유롭고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배터리 쪽도 상대적으로 충전 가능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주행 가능한 부분들이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충분히 충분히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으면은 일단 이런 부분들로 생각했을 때 상대적인 강점이 좀 높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금 최근에 판매됐던 동향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 한 26,500대, 그리고 유럽에서 3,000대, 초기 예약이 거의 완판됐는데, 한 1만 대까지 수요가 몰렸다고 하죠, 유럽에서는요. 그만큼 예약금을 걸고, 수요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나 흥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고요. 특히, 출하와 관련된 쪽에서의 이제 변수가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 상태인데 지금 아이오닉5는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문제라기보다는 좀 우려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상반기는 괜찮은데 하반기, 특히 물량이 몰릴 하반기가 좀 걱정이죠. 이에 따른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기차가 얼만큼 자신감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노조와의 관계 같습니다. 지금 EGMP를 통한 아이오닉5를 출하를 할 때 과거보다는 그렇게 손길이 많이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즉 자동화가 좀 더 많이 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노조는 이 사실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일하고 돈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력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노조의 합의가 조금 덜 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하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기적인 전망을 봤었을 때는 폭스바겐을 제외하고는 경쟁 브랜드가 그렇게 없습니다. 특히 테슬라 정도가 모델 Y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좀 새로운 부분을 원한다라는 쪽과 함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내수 관련해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에 한 2배 이상, 그래서 한 연간 10만 대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테슬라의 모델 Y와 함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 밖에 하반기에는 기아차 CV라든가 제네시스 GV60 가격대는 한 6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보완된 사람들이 많겠죠.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유럽이나 이제 미국, 중국까지 이제 투입이 하반기에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 미국의 수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했을 때 앞으로 이제 판매와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는 2020년, 2021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약 한 5년 뒤, 4년 뒤까지 흐름을 바라봤을 때 폭스바겐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어떤 강한 판매를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 올해 다변화된 모델의 흐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라고 되면 이런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의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5에 대한 부품사들 즉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게 최근의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주들을 대표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흐름들로 봤을 때 현대공업이 눈에 띄죠. 현대공업, 대원산업, 두올까지 한데 묶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 회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단 내부에 들어가는 시트와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공업은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그러다 보니까 팔걸이, 목걸이, 목을 지지해주는 부분이죠. 네,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기대감이 높은데 마찬가지로 대원산업도 시트고요. 두올도 친환경 시트 커버 안쪽인데 올해 주가는 현대공업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충분히 좀 올라온 상황들 쪽에서 약간 밸류 부담은 있는 쪽은 두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밖에 열관리 시스템 쪽으로 봤을 때 한온 시스템, 세원, 우리산업 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온 시스템은 많이 좀 비싼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코아시아 같은 경우 최근에 조명용 LED를 공급한다라는 관점인데 지금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주가는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성창 오토텍 인버터 쪽 그리고 뉴인텍은 콘덴서 관련된 쪽인데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자화전자부터 세코닉스는 카메라 쪽, 세코닉스가 카메라 쪽이고요. 자화전자가 PTC 히터 쪽으로 아이오닉 6에 공급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의 동향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수익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적자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올해 이익만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들인 것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자화전자는 오히려 주가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또 NVH, 동아화성 이런 종목들 모두 다 관련된 부품들 쪽에 공급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주가는 부각을 받았어도 오히려 아직 적자인 회사들이 많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 30배, 40배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부담은 살짝 갈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을 보게 되면은 일단 부품주는 추가로 부각은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 들어가는 납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계속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는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어떤 지금 당장의 실적과 관련된 변화보다는
주가가 좀 움직이기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시트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좀 강하죠. 근데 이런 쪽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오히려 카메라 관련주 쪽은 앞으로 더 많이 쓰일 텐데 아직 어떤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주가는 좀 덜 반영된 측면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단가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그렇게 안정돼 있겠죠. 그런데 판매량이 만약에 생각보다 좀 덜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 인하 압력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회사들의 총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에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냐 한 쪽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수익성이 나오겠죠. 이만큼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단가도 괜찮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실적 수익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실적도 레벨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제일 마청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관련된 부품 쪽으로는 한국단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쪽의 작년 흐름들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아직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고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패턴으로 보게 되면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자동차용 유리 쪽과 그리고 또 건자재 쪽에 같이 들어가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더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오닉5의 이 흥행 돌풍과 관련해서 관련된 부품주들도 같이 살펴봤는데 최근 또 주가가 올랐지만 실적이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좀 고평가된 종목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각 업체들의 이 아이오닉5 향 매출 비중도 함께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안에서 현대모비스 한국단자 그리고 KCC 글라스에 대한 관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살펴볼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2월 수급 동향입니다. 네, 이제 2월 한 달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고 또 3월 시장 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투자 주체들은 2월 한 달 동안 또 어떤 수급 동향이 나타났고 과연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집중했는지 살펴보고요. 관심주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투자 작전 어떻게 세워오셨을까요? 네, 앵커님은 2월이 좋은 2월이셨나요? 저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개인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정신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도 거의 그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죠. 오늘 이틀만 본다고 하더라도 장중에는 중국 따라서 기분 좋게 만들다가 또 오늘은 미국이 또 흔들리고 그러면 또 시작은 흔들려서 시작할 텐데 또 오늘 중국 시장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요동을 치는 시장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서 있지 말고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를 딱 갖추고 편한 의자에서 앉아서 시장을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게 2월 달도 그랬고 3월 달도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2월 중순 이후부터 좀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변동이 커졌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약간 경향이 중국 시장과 거의 동행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눈에 띈다는 쪽도 2월 말에 확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미국, 낮에는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계속 시선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래서 거의 뭐 잠자리도 아닌데 눈을 계속 뱅글뱅글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이런 동향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나타났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개인만 계속 사고 있는데 어떤 변화들 또 개인 유동성과 관련된 흐름들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과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르면서 특히 고객예탁금도 계속 늘고 신용잔고도 늘는 그런 동반적인 강세를 보이는데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월 달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시장이 이제 좀 출렁거리고 어떤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정체되는 흐름들 쪽에서 예탁금이 살짝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한때 뭐 70조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65조 원대 전후에서 움직이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개인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예탁금이 65조 원대까지 들어오는 부분들을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단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신용 당국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버티다가 어제 시장이 조정폭과 그리고 또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꺾이는 추세로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그나마 수급적인 부분들 쪽은 약간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신용은 좀 줄고 예탁금은 적어도 유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올지 이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최근에 이 개인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주가가 급하게 하락하는 날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가는 날은 또 개인들은 팝니다. 이런 동향을 봤을 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정말 잘하는 개인들의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세적인 흐름들 쪽으로 만약에 레벨업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단타 열심히 치다가 시장이 한번 쭉 오르게 되면은 이제 물량도 없는데 쫓아가야 되나라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관련된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또 금리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오늘도 다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47대 정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부담은 될 수 있겠는데 또 이제 연준에 대한 믿음을 또 살짝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4일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또 17일 날 이어지고 있는 FOMC 회의에서 또 이 금리에 대한 또 액션이 나오느냐라는 여부들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달러와 추이도 같이 지켜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지금은 아니죠. 여전히 오늘도 한 91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들 쪽에서 아직 91과 9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쪽에서 트렌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그냥 관망의 시각인데 지금 또 한참 미국에서는 약달러를 이어가서 어떤 제조업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인위적으로 달러를 조절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으면은 일단 시장의 반응들은 달러의 변화를 어떻게 베팅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개인들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2월 달에도 여전히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화학 쪽과 금융 쪽을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매수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철강금속, 기관은 신났네요. 오늘 보니까 또 포스코 어떤 투자를 잘해서 리튬이 나오는 호수죠. 이쪽에 투자를 잘해서 어제 보니까 시간외에 거의 대부분 강세로 갔던 게 포스코 그룹들인데 이런 쪽에서 그냥 기관의 입맛에 맞춘 매매를 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팔아도 사는 섹터는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게 LG화학 그리고 또 STIX 반도체와 화학 쪽 그리고 포스코는 샀네요. 네, 귀신같이 샀네요. 또 포스코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로 잡히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함께 또 HMM이라고 하는 또 해운주 실적 양호할 걸로 보여지고 있죠. 네, 코스닥 쪽에서는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매수세 눈에 띄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도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솔브레인, 넥스틸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방 괜찮기 때문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 HMM도 주가는 많이 올랐어도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PER 기준으로 한 3배,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PI 첨단 소재, 쇼티지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죠. 또 JY펜트도 꾸준하게 저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고요. 기관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또 경기 민감주 종목들이 많습니다. 정유화학 그리고 또 철강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OLED 관련된 쪽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의 에코프로 그리고 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제 같은 경우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화장품과 그리고 또 패션이 골고루 있는 쪽에 변화도 알아보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SFA, 덕산네오록스 모두 다 OLED 쪽이고 치과 관련된 쪽의 DO도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계속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2월의 수급 동향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앵커님?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정신이 없는데 오늘 미국장 하락했을 때 그냥 베팅할까요? 좀 조심히 계속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이 네. 될 때까지 저는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고 좀 지켜보고 싶거든요. 네, 장타 치고 싶은데요. 오늘 싸게 샀다가 네. 장중에 중국 시장 개차동에 쭉 올라오면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짧게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네. 되겠죠. 근데 뭐 저의 성향은 또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답을 강요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그냥 앵커님 성향처럼 길게 가는 종목군과 아니면은 짧게 가는 종목군을 나누어서 대응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있는데 그렇게 잘하면은 너나 잘해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는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좀 주도적인 종목들로 압축해서 그냥 좀 더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겠다라는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들 이용해서 특히 요즘엔 종목 섹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시장은 어떤 변동성이 커도 어떤 시장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대응해서 어떤 짧게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오늘 중국 증시가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시장은 반등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큰 그림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시장의 끈을 많이 놓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 순간에도 증권사들에서는 이 종목 리포트들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런 리포트들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에 활용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IR 분석에 계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자화전자인데요. 2021년 비상이라는 제목의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 리포트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체크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리포트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리포트를 예전 것과 최근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이번 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기업입니다. 2020년 7월 발간된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턴 어라운드는 시작, 전장 부품, PTC 강화라는 제목의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특이하게도 먼저 목표 주가를 하향 의견을 주었습니다. 차트상 리포트가 발간된 20년 7월 17일을 기점으로 오히려 상승을 한 모습이 있는데요.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차트이고요. 20년 7월 17일 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월 17일 경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좀 강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주가는 상승해 주었던 그런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리포트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목표 주가는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서 산정한 목표 주가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그 이후로 되려 주가는 상승했지만
산업의 성장성과 그리고 기업 고유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리포트에 내가 가진 보유 종목이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이지만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셀링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고 있어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의 대부분 조금 움츠러들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왜 보고서가 목표 주가 하향을 했는가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시고 그 이유를 기업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그 부분 오히려 공부해 보신다면 이러한 보고서도 챙겨볼 만하다라는 의미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향 보고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한번 활용하셔서 이 기업을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반면 이 기업을 매수 찬스로 활용해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트론텍도 마찬가지였고요. 자화전자도 20년 7월 목표 주가가 11,000원, 그리고 8월 15,000원, 11월 2만원, 그리고 오늘 이후 두 번째 보고서로 살펴볼 보고서에서 21년 1월 목표 주가 26,500원으로 산정해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도 있고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는 폴디드 줌 카메라에서 OIX 액추에이터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가 특허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디드 줌 카메라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면서 부품 생산 및 공급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부진할 것을 감안한 목표 주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턴 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중저가 폰에도 스마트폰 부품 공급이 확대될 것이고 OIS뿐만 아니라 AF, 자동 초점 관련된 부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폴디드 줌 카메라까지도 전망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영업이익 전년 대비 34% 증가하고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휴대폰 매출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전기자동차에 PTC 부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아이오닉이 현대자동차에서 출시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의 PTC 히터 납품 계약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PTC 히터라고 한다면 자동차 실내 공기 온도가 적정 이상으로 오르면 자체적으로 전류량을 줄여서 내부 온도를 유지해주는 난방 관련된 부품인데요. 이 부품을 사용하면 전기차 화재에도 안전하다라는 부분으로 이미 PTC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2020년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11월부터 나오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금년 1월 보고서입니다. 1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목표 주가가 26,500원으로 크게 상향된 모습입니다. 왜 상향됐는가? 2021년 폴디드 줌 카메라뿐만 아니라 매출 다각화로 인해서 3년 만에 흑자 전환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31% 이상 증가한 3,8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201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7년 영업이익이 279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79억 원, 그리고 올해 201억 원을 예상하고 있기에 당시 2017년 주가가
3만 원에 육박하는 29,600원까지 올랐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후반적인 모멘텀 체크리스트 기술적 분석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리포트 내용을 좀 더 이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IS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2021년, 22년 전장 부품, 자동차, PTC 히터 관련된 납품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최고 실적을 적용했을 때 PER 19.4배를 적용했을 때 목표 주가를 26,500원으로 상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OIS,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부품 쪽에서, 그리고 자동차, 전기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출시에 따라서 자화전자의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고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가 아니라 갤럭시 A 시리즈에도 OIS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고급형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도 이러한 고배율 줌 기능이 탑재된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들이 중국에도 납품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특화된 울트라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S 시리즈는 일반 모델, 울트라 모델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울트라 모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년도에는 25% 수준이었는데 21년도에는 40%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매출 확대 포인트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장 부품에 있어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브랜드명 아이오닉이죠. 거기에 PTC 히터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데요. 2022년도 매출을 560억 원 이상, 23년도에는 700억 원 이상, 그리고 전체, 이 자화전자 전체 매출의 PTC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년도에는 4%, 5% 미만이었습니다. 22년도에는 11%로 증가하고요. 23년도에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을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업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자화전자의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짧게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이러한 차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영역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더 큰 차트를 열어놓고 봤을 때에 이 정도 수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이렇게, 길게는 이러한 차트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저위험 구간에서의 낮은 위험으로의 접근 포인트들이 이렇게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로 봤을 때에도 단기적으로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러한 권역에서의 매수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의 매수 포인트들이 겹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이 자화전자, 현대차 아이오닉 부품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 대비, 센트럴모텍이나 이런 기업들 대비 조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폴리드 줌 카메라 이슈가 있었던 12월 말 권역에 이슈가 나온 이후에 일부 매물이 소화된 그런 부분으로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의 차트, 현재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의 넓은 의미에서의 차트를 열어보아도 차트상 위험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옵트론텍 어제 전일장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옵트론텍도
더 내려왔을 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언저리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화전자의 영업이익과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적자 지속이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매출이 다시 한번 증가함에 따라서 흑자 전환하고 매출액도 증가합니다. 흑자 규모가 200억 원을 넘어가는 구간인데 그 200억 원을 넘어갔을 때가 2017년 언저리였다라고 보시면 2017년 언저리의 주가 고점이 얼마 정도였는가 살펴보았을 때 지금 약 3만 원에 육박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화전자의 매력도 차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포트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화전자의 매력도는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성장 목걸이로서 자동차 전장 부품도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미래성장 동력에서는 오히려 현대자동차가 매출처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는 삼성전자가 납품처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화전자의 납품처가 삼성전자고 국내 대기업 현대자동차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납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기업의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 주는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한 기업들을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에는 제가 폴더블 폰에 대해서 집중해봤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리포트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고서들 모두 다 노란톡 오픈방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보고서 전문은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란톡방 허반석, 서울경제TV 허반석 전문위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도 오늘 본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보고서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보고서도 보시고 클립 영상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화전자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는 이 폴디드 줌 관련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리포트들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는 또 종목으로 좁혀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치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치기 전문위원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씩 종목을 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공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치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동우팜 투테이블하고 한일사료, 그다음에 우리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팜 투테이블 같은 경우는 닭고기 원료육 전문 업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가축 계열화의 업체로서 안개라든가 종란, 그리고 부화, 사육,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팜 투 플랜트 시스템, 농장에서 소비자 시타까지, 그리고 원데이 시스템이죠. 당일 생산에서 당일 출하, 그리고 콜드체인 시스템, 냉장 유통 출하를 좀 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계열화 사업본부를 통해서 병아리라든가 생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시설을 통해서는 통닭이죠. 육개, 삼개, 그 다음에 염장육, 그 다음에 부분육, 부산물에서는 닭발, 근이, 염통 등, 그 다음에 단미 사료 같은 경우는 독일 과정에서의 발생된 우모라든가 내장 등을 사료화한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춤했는데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에그플레이션에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의 이 육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우팜 투테이블도 좀 잘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발생했을 때 또 반사로 또 이익이 되겠죠. 당연히 돼지 쪽에서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체 육으로서의 좀 닭고기 쪽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뭐 조류독감이 또 왔을 때도 또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뭐 배합 사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좀 되겠고, 이제 그 생산하는 그 사료 중에서도 이제 추구 사료, 그다음에 양계 사료 등을 좀 하고 있고요. 양계 사료 쪽에서는 벤처 인증 헬스가 매직이라는 사료의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육 유통도 좀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K미트가 됐는데 100%의 좀 자회사로서의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팜스토리가 급등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원자재 그 사료의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사료주를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또 연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도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미중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갈등의 속도가, 강도가 강해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이런 대두라든가 옥수수에 수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우리넷 같은 경우는 강통신 장비인 MSPP 제품하고 그다음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LGW 장비를 좀 제조를 해서 기관 통신 사업자에게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누가 이게 좀 사가느냐, 어떻게 매출이 되느냐, 바로 KT, 그다음에 SK그룹, 그다음에 LG U+,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그리고 도로공사, 한전 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OLED 장비 쪽에서도 좀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우리넷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래처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기술력도 아직까지는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OLED 쪽이 또 디스플레이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SK 브로드밴드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산업시설, 그리고 의료 쪽에다가도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 시장 자체가 2023년까지 해서 $5 정도 좀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 암호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해서 재난방 통신 모듈, 그다음에 모뎀 인증을 좀 완료했고, 고속철도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비죠, PTN 등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속철도 이쪽 부분에서 특히 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대선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또 각 정당마다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좀 펴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남북 간에 대한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대선 맞춰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의 떡밥 종목 3가지 들어봤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 한일사료, 우리넷 이렇게 꼽아 오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동우팜투테이블을 오늘은 한번 픽해보고 싶어요. 근데 위원님 혹시 닭고기 좋아하시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닭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닭고기는 다 좋아하고, 저도 치킨 좋아하고 또 치맥도 좋아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배달 업체들이 정말로 호황했죠. 특히 이제 그 치킨 업체들 호황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어도 우리 예전에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00명당 한 집이 치킨집이 있다라고. 근데 지금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치킨에 이쪽에서 수요가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앵커님께서 동우팜 투테이블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사료주들이 좀 갔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육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잘 보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좀 주가를 좀 봐도 시장이 밀리지만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크게 밀리지는 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조금씩 그 양봉을 좀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지난번에 보시면 24일 날 음봉이 크게 만들어지만은 그 다음 이후로 계속해서 양봉이 좀 만들어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가격이 좀 잘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주가가 3,440원으로 마감했지만은 살짝 낮게 매수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15원으로 매수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래량이 동반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테마로 엮여서 간다고 하면은 여기저 4,53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4,0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테마로서 6개 테마가 엮이게 된다고 하면 4,530원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3,3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동호 팜투테이블 가격 전략까지 전해드렸는데 제가 여쭤본 게 어제는 하림을 들고 오셨고 오늘 또 이제 육계 관련주를 들고 오셔서 여쭤봤는데 어제는 이제 바로 시장이 좀 오르면서 하림을 제가 매수를 하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눌려준다면 이 매수의 기회가 올지 한번 지켜보고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 종목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40mm, 전북과 경북 남부에는 5에서 20mm,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 북부에 내리는 비는 오늘 저녁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도 대구 1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3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과 제주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에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고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울진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강릉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은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